달서구가 지난 27일 선원공원 내 청소년 놀이공간인 오용 숲속 모험 놀이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3개의 상임위원회로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6월 26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2024년 달성교육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는 6월 25일 달성군 천내리 지하철 화원역에서 6.25 전쟁 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및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는 지난 25일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로당 2곳과 본화의 집에 1200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25일 안병근 올림픽기념유도관에서 제7회 달서구 청장기 유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진한 의원과 권숙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28회 청소년협주곡예반 무대가 7월 10일에서 7월 1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활공홀에서 펼쳐집니다. 뮤지컬 드리머스가 7월 6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6월 2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27일 선원공원의 청소년 놀이 공간인 와룡숲속 모험 놀이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선원공원에 새로운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놀이터 명칭을 와룡숲속 모험 놀이터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와룡산 선원공원 내에는 2020년 9월 어린이를 위한 자연친화적 와룡숲속 놀이터가 조성돼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 중이며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와룡숲속 모험 놀이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터입니다. 네트놀이 4개와 네트로드 36m, 네트터널 26m, 어드벤처 6종 39m의 4가지 형태의 네트 시설을 조합해 놀이시설을 구성했습니다. 와룡산 숲속에서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서 호연지기를 바라기를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선원공원의 경사 지형을 이용해 용이 승천하는 형태로 노선을 구성하여 와룡산의 기운과 청룡해의 좋은 기운의 염원을 담아 힘찬 느낌을 살려 조성했습니다. 숲속 모험 놀이터 체험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스릴 있고 재밌는 것 같고 이제 실내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외에서 친구들이랑 땀 흘리면서 노니까 그 초등학교 때 생각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한실공원 소나무 숲속대에 모험 코스 1, 2층으로 총 30코스로 구성된 한실 숲속 모험 놀이터를 7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달성군회에는 지난 28일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3개의 상임위원회로 제9대 후반기 달성군회의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달성군회에는 지난 28일에 열린 제10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민의힘 김은영 의원을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보경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는 의회 운영위원장의 박주영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의 전홍배 의원, 경제건설위원장의 곽동안 의원을 선출하고 제9대 달성군회에 후반기 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30여 년 만에 달성군의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김은영 의장은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의장,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듣는 의장이 되겠다며 새로이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돼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회에는 1991년 개원 이래 이번에 첫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행정을 견제하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마련과 민원 해결 등에 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6월 26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4년 달성교육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장학생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내빈들의 축사, 장학생 대표의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장학생 선발 인원은 총 261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은 총 5억 2천여만 원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올해 장학생 선발을 위해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장학금 지원 신청자 360명 중 261명을 선발했습니다. 장학생 대표는 소감 발표에서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미래의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는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74주년을 기념해 달성군 천내리에 있는 지하철 화원역에서 6.25 전쟁 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및 사진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김주현 달성군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실제로 먹었던 주먹밥과 보리떡을 시식할 수 있도록 지하철 화원역을 오가는 지역민들에게 준비한 음식 세트 500여 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사진과 호국 안보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김주현 달성군지회장은 이번 행사로 6.25 전쟁 당시의 참상과 민족사적 의미를 알리고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말하면서 다시 한번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고 지역민들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밑에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안 태어나고 안 겪어본 분들은 6.25가 어떤 것인지 또 그때 당시에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현하고 또 후대 우리 후배들한테 공부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부는 6.25 참전용사 삼계탕 대접과 안부 묻기 행사, 태극기 달기 운동 등 활발한 활동으로 올바른 안보관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배달날 덜패 대구지회는 25일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로당 2곳과 도나의 집에 1,200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배달날 덜패 대구지회가 달서구 지역민들을 위해 염색 샴푸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장관 의원님의 추천으로 그 사랑의 나눔에 이렇게 기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게 좋은 데 쓰여서 정말 지역민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서구 진천동에서 대구시 배달라이드 협회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대구시 배달라이드협회 이영학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진천동에서 가지는 이번 행사가 지역 어르신들께 전하는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함께 담는 의미를 가질 것이고 나아가 진정한 경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진천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국라이더협회 대구지부에서 염색 샴푸랑 트리트먼트 많은 양 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른들이 염색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물품 지원으로 아주 행복한 어르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달식을 가진 후 경로당 2곳과 도나의 집을 직접 찾아가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하나하나씩 정성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지역 어르신을 위해 물품 지원에 도움을 준 김 의원과 이영학 회장에게 어르신들은 손을 꼭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아파트를 노인을 방문해서 이런 또 좋은 상품까지 가져오셔서
또 훌륭한 열심을 하니까 이런 후원을 받은 것을 또 우리한테 베푸는 이런 정신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열심히 운영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들 자주 있어서 우리 아파트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나의 집이라는 공간이 비빌언더, 사실 사회적 엄마를 만들어가는 공간인데 오늘 이렇게 바꿔보니 저희들에게 따뜻한 엄마들이 찾아오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사회적 탯줄들이 연결이 되어서 좀 더 따뜻한 사회들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는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적인 자선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29일 안병근 올림픽 기념 유도관에서 제7회 달서구 청장기 유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유도회가 주관하며 7개 클럽에서 9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는 박중한 유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 선수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체육관부와 동아리부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 체육관부에서는 청춘다사 유도관이 1위를 차지했고 엘리트 유도관이 2위를, 상인과 성서 유도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아리부에서는 경북대 유도동아리가 1위를 차지했고 계명대 유도동아리가 2위, 계명문화대 유도동아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중한 유도회장은 이번 대회가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인 유도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아들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과 유족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은 지역 현안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운동은 초등학생부터 중장년 및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인근 어린이공원은 활용되지 않는 배드민턴장에 잡초가 무성하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인근 정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건물을 무등록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양한 연령층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원 어린이공원 면적 2063제곱미터 중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면적은 15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원 면적에 2층 규모의 모던한 쉼터를 건립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쉼터 1층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21세기형 스마트 쉼터를 도입하고 2층은 북카페로 조성하면 주민들의 정서 함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심공원의 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검토하여 작은 공간일지라도 효율성과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도원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도원고등학교와 불과 20m 거리에 25m 높이의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로 인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협의 당시 교육청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인근 교육시설과 사전에 협의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구청에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사전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골프 타공 소리로 인해 고3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며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깨질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건축물 바로 옆에는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으로 볼 때 매우 상충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보고서의 숫자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십니까? 수변공원의 수달이 밤낮으로 울려대는 골프 타공 소리와 삐공해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모두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 1, 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우리 구의 가로수 정비와 수종 교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매회 여름이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도시 열섬 현상의 가속화로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심 내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에서 7도씩 낮춰주고 습도는 9에서 23도씩 높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며 열 저감 효과 역시 가로수가 그늘막보다 약 2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수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자연이자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그늘막과 휴식처가 되는 유일한 녹색 공간입니다. 현재 달서구의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등 14종 총 39,854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곡동 일대에 식재된 회화나무 가로수 중 다수가 생육 불량, 이끼 번식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5월과 6월 현재에도 반대편 가로수는 무성한 반면 이곳의 가로수는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그늘막 제공, 도시경관 형성 등 가로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되지 못한 가로수는 호우 및 돌풍 시 전복되거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우리 지역에서도 가로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회화나무의 경우 여름철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녹병 등 병충해에 취약하고 수종 특성상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강풍에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양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화나무 가로수를 입합나무로 교체하는 식재 사업을 추진했으며 성주군, 양구군 등 많은 지자체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수 수종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수성구 역시 짙은 녹음 가로수길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구는 인조단지 보호덮개를 설치해 깔끔하게 정비된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앞서 언급했듯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가로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이곡동 일대를 지나다 모 주민으로부터 이런 나무를 가로수로 사용한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종 교체를 강력히 건의하는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는 수종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며 또한 가로수를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례로 세종시는 2018년 가로수 생육 불량 TF팀을 꾸린 이후 가로수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 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직접 가로수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주시에서는 우리 동네 가로수 지킴이 사업을, 서울 강북구에서도 나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힘만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가로수를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가로수의 관리는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 24일부터 지자체는 반드시 가로수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 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목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사전에 나무 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의 관리가 법적으로 강화된 만큼 우리 달서구도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가로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해 방치되어 있는 수목의 수종 교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 시스템 마련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시립국악단 제2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무대가 7월 10일에서 7월 1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는 차세대 국악 유망주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7월 10일에는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병 상임지휘자인 한상일의 지휘로 박효빈, 정지민, 안성대, 조윤정, 강경림, 황재희가 대구시립국악단과 함께 협연합니다. 7월 11일에는 대구시립국악단 악장 양성필의 지휘로 이승은, 신민서, 남택민, 장중혁, 오지영, 안지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청소년 국악 인재들의 멋진 연주와 대구시립국악단의 아름다운 협연이 기대되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드리머스가 7월 6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드리머스는 아이를 찾아 떠나는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재조명하는 따뜻한 가족극입니다. 곰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전하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를 꾸며 감동과 희망을 전합니다. 이 작품은 부모의 사랑과 이해, 믿음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가진 출연자들이 함께 창출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드리머스와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2024 희망달서 지역복지사업 공모에 12개 기관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17일 2024년도 희망달서 지역복지사업 공모에 선정된 12개 기관의 지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2024년도 희망달서 지역복지사업 공모는 지역복지 향상과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지난 5월 달서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9개소의 신청을 받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에 따라 기관당 200에서 500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모 사업의 재원은 달서사랑 365운동 모금 사업으로 2017년부터 8년간 95개소 4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선정된 사업은 12개 프로그램 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사업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틈새 돌봄 및 마음 돌봄 프로그램, 기후 위기 극복과 재난, 재해 안전 대응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번 전달식은 선정된 기관에 지원 증서를 전달하며 심사에 참여한 조성숙 교수가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총평 후 우수 사례기관인 물리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7월 1일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오는 7월부터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과 마음건강 돌봄 구축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달서구는 6월 3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으로 7월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 1000여 명에게 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위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자, 국가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입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10월 이후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보건소에서 선정 기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 상담 인력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달서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달서구 보건소 정신건강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7월부터 달성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합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참여 대상자는 물리치료 등 재활 서비스부터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가정에 경사로나 높낮이 싱크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참여하는 지체 장애인 A씨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통해 낡은 휠체어를 새로 구입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전국 8개 지역에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테크노폴리스 앞 생활체육광장 바닥분수 및 어린이 물놀이장이 7월 초 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유가읍 상립 971번지에 새롭게 조성된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 시설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할 예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연면적 13,205제곱미터에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 운동장, 산책로 등 체육활동과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됐습니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매일 물을 교체하며 2주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물놀이장 내 편의시설로 탈의실 및 햇빛 가림 몽골 텐트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름 피서지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화 이사장은 국민운동장과 생활체육광장 내 물놀이 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수질관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작은 손길로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요. 성당초, 봉사 동아리의 환경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대구 성당초등학교는 5학년 봉사 동아리 학생 21명이 지난 13일 다같이 쓸자 학교 한 바퀴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같이 쓸자 학교 한 바퀴는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우리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성당초는 지난 4월 볼리동 행정복지센터와 MOU를 맺으며 우리마을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지원받은 장비로 학교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인 구호를 열심히 외치며 첫 봉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당초 봉사동아리인 더 나눔 보는 2학기에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5학년 학생은 우리 학교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있고 재미있었다. 다음 기회에도 또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민병조 교장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를 아끼는 마음을 기르고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로 자라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볼리동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고 우리는 온누리 공동체 한국어학습과 함께 다문화 교육주간 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화원고등학교는 다문화 교육주간을 맞아 지난 5일부터 2주 동안 다문화 가정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경북대 해외봉사팀을 초청 강연회, 다문화 중식식단 운영, 대구대학교 진로 진학 연계 대학 탐방, 도전 다문화 골든벨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북대 해외봉사팀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어학급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강연을 들으며 봉사의 의미를 알고 다양성과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도전 다문화 골든벨은 다문화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퀴즈를 통해
차별하지 않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구대 진로 진학 대학 탐방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도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고 다문화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미리 대학생활을 해본 외국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어학급 학생들을 비롯한 참가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적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40명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서구인 29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의 25%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업보호 대상자 등에서 우선 선발하며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발자는 7월 10일 공개전산 추첨으로 결정되며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임금은 시간당 만원입니다. 달서구는 인턴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취업특강, 현장 견학, 홍보 영상 제작 체험, 고정 발전 아이디어 제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7월 1일부터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전지적 달서 청년 시점에 참여할 청년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지적 달서 청년 시점은 청년은 지역과 함께 움직인다를 주제로 달서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5대 분야에 관한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청년정책 특강, 현장조사 및 아이디어 제안 활동, 청년정책 우수 선진지 견학, 달서 청년정책 포럼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와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 및 달서구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일자리 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성문화센터는 7월 1일부터 2024년 3학기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개강합니다. 이번 강좌는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영유아, 아동 앤청소년, 건강 스포츠, 컴퓨터 등 총 138개의 문화교육 강좌가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인기 강좌인 토요 발레와 꼬마 파티쉐 강좌의 정원을 확대하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 과정을 강화하며 이브닝 피트니스 댄스 줌바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힐링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 교실은 원어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4개 강의실에서 24개 강좌를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강사가 함께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달성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6월 25일 다목적실에서 3회차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손으로 엮는 즐거움 라탄공예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천연등나무를 활용해 실용적인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 여유를 즐기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성수 관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